사실 지난주 금요일이랑 거의 데자뷰 같습니다. 오늘도 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또 똑같은 질문을 여쭤볼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특히 특이한 점이 3,300포인트를 또 코스피가 넘어섰습니다. 네, 이번 맞습니다. 주 증시 흐름을 좀 짚어보죠. 네, 3주 연속 이 코스피 최고치 경신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이번 주 이틀 연속 코스피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3,300선에서 넘어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3,30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미국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협상안이 타결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개인들이 좀 2조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시장이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도 순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이 2천억 원 정도 사들였습니다. 이번 주 전체로 본다면 코스피는 1.7%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역시 1,000선을 돌파한 지난주에 했었는데 역시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6% 넘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하락 마감을 했지만 역시 1,000선 위에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들이 5천억 원 정도 사들이면서 개인들이 지수를 이끄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예, 코스닥이 살짝 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1,000포인트 선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코스피 지수에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시장 이렇게까지 올려준 게 개인들의 매수세입니다. 개인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습니까? 네, 개인들은 이번 주에도 카카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예. 카카오가 개인 순매수 상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예. 이번 주 개인들이 카카오를 7,6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카카오는 주 단위로 본다면 지난주 5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개인들이 많이 사들였고 이번 주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어제 카카오가 7%가량 하락을 했고 이번 주 전체로는 좀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또 개인들이 사랑하는 종목인 삼성전자도 이번 주 개인들이 2위를 차지할 만큼 6,400억 원 정도 사들였는데요. 외국인들은 이번 주 SK이노베이션, LG화학, 기아를 좀 많이 사들였고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네이버를 많이 사들였습니다. 예, 확실히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렇게 정체되는 구간에서 또 많이들 매수 기회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번 주는 뭐 카카오도 그렇지만 네이버가 또 두각을 드러내는 한 주였는데 사실 뭐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경쟁에 좀 초점이 맞춰진 한 주였습니다. 그렇지만 네이버가 카카오 대비해서 살짝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또 아까 기관 매수 상위에 보니까 네이버도 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주에 좀 기관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주가가 42만 3천 원으로 네이버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카카오 상승세에 힘입어서 네이버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시총 3위 자리는 카카오가 차지를 하면서 네이버는 계속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주 후반에는 좀 가격 부담에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두 종목 모두 시총이 70조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네이버의 상승 원인을 좀 찾아보면 메타버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2억 명이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대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정치권의 관심도 또 네이버의 주가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제페토에서 대선 캠프 출범식을 진행을 했고요.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에도 제페토에서 가상국가를 공개를 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관련주도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선익시스템, 에이트원, 옵티시스, 알체라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네이버랑 카카오 이렇게 대장주들이 힘을 받으면서 관련 산업들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한 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하면 또 키움증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지난 21일이었습니다. 4,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주가는 이번 주에 한 8%가량 올렸습니다. 유상증자 결정은 통상 좀 악재로 꼽히기는 하는데 이번에 키움증권이 자본금을 확충을 하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평가가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좀 목표가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SK증권은 주주 가치가 희석될 것이라면서 당초 19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고 신한금투도 10,000원 떨어진 18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확실히 투자자들은 이제 종합금투업자로 성장을 하는데 초점을 맞춘 거고 증권사에서는 주주 가치 희석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결과가 전해졌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전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이번 주가 최고치로 마감이 됐고 특히나 3,30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런 상승세 다음 주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다음 주에 대한 전망은 좀 불명확하긴 하지만요. 증권가에서는 계속 전해드린 대로 하반기에 지수 상단을 약 3,500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3주 연속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미 지수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상태고요. 단기적으로 따라서 일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하반기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얼마나 우상향을 할지 아니면 좀 중간에 그 전망들을 좀 수정을 해야 할지는 결정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인데요. 관련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실적. 실적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더 확산이 되면서 더 이제 더 잘 나와야지.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뭐 JP모건 등 일부가 피크아웃 이슈를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2분기 실적 최고, 그다음에 하반기는 둔화. 이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실적이 그만큼 좋아야 돼요. 그럼 안 따라오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다음 달 시장이 정말 중요해졌어요. 네, 다음 주도 그래서 위쪽을 상방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7월 달에는 조금은 조정받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그렇고 또 물가, 미국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 관련된 이슈가 이제 또 7월 중순에 부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 지수 레벨에 대해서도 다들 조금 피로감 느끼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음 달이 참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월에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반기까지 좀 길게 봐야 된다는 의견인데 이런 상승세가 지속을 하려면 실적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될 일정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앞서 계속 말씀드린 실적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미국의 마이크론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 마이크론은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그러니까 이번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하반기 전망입니다. 다음 분기 예상 매출이 기존 전망인 78억 달러를 상회할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확신이 좀 시장에 자리 잡게 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코스피 대장주들의 실적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의 수치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한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 일정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아시아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중국에서 이게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이름이 좀 어마어마한 느낌인데 일단 중국이 여러모로 좀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번 행사 관전 포인트를 좀 어디에 둬야 될까요? 네, 사실 이 대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예. 중국 대대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진핑 주석의 발언입니다. 네. 이날 이 미국을 견제하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의 중국을 100년 동안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메시지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인프라 투자에 대한 협상안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좀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이 법안이 타결될지 여부는 7월 말에나 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관련주가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건설을 하게 될 때 기계 장비라든지 그런 거 필요하잖아요. 굴삭기도 필요하고. 네.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수요들이 국내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영향을 일정 부분 받겠죠.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정책의 방향성들이 인프라를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면 사람들 기대가 그쪽으로 좀 갈 수 있어요. 예, 중국에서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안이 좀 나와준다면 우리 기업들한테도 상당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경제 지표들도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네, 6월 경기 지표들이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제조업 구매자 지수 등이 이제 경기 개선 회복의 상황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표를 살펴보셔야겠고요. 예.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다음 주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좀 주말이 되겠는데요. 실업률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제약으로 꼽히는 고용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수치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저 3,300포인트 역사를 쓴 코스피 지수입니다. 다음 주 향후 전망에 더해서 또 중국의 향후 100년의 산업 청사진까지 어떻게 발표가 될지 살펴보시죠.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